보통 뭐 교수법, 강의법 이런 것들 유튜브 보면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오늘 이 1시간 남짓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명강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명강사가 되지는 않고 여러분들의 주체적인 노력이 90% 더해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어요. 강의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좋은 강의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좀 여러 개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예, 꼭 자기가 거기에 서 있다라고 느껴지듯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보면 팁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요거 강연 백도시라고 TV에 강연 프로그램 있었죠. 여기에 보시면은 뭐 많이 그 석박사 있는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우리 그 폐지 줍는 작은 거인이라고 이 어머님 나오셔가지고 눈물 쏙 빼는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강의가 무슨 엄청나게 남모를 어떤 정보를 준다든지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쨌든 눈물을 쏙 빼고 한다는 감정에 다가갔다는 거죠. 이걸 듣는 사람들 감정과 이해관계가 뭔가 일치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고, 그다음에 다 많이 아시는 소위 말하면 한국의 강연 문화의 어떤 혁명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제는 뭐 좀 낡은 것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익숙해져 버린 세상을 바꾸는 15분 요 강의도 제가 곧잘 보는데 쓸데없는 것도 많아요. 우리한테 쓸데없는 것도 많은데 이게 제목을 쭉 보시고 좀 우리에게 노동교육을 한다 해가지고 꼭 노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사람을 잘 알기 위한 여러 가지 팁을 받을 수 있는 강의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 판도에서 테드라고 아시는 분 많으시죠? 이것도 꽤 오래된 강연 사이트입니다. 강연 사이트인데 여기에 아주 많은 강의들이 있어요. 1분짜리부터 시작해서 아주 전문가, 구체적인 정보와 인식을 중심으로 한 강의까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강의 중에 하나가 소위 프레임론이라고 한참 떠들썩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개발해가지고 첫 그 PPT를 할 때, 그때 why, 뭐, what, how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의 핵심적인 PT의 종자는 뭐였냐면, 여러분 계속 방법을 찾아서 말정황입니다. 그리고 뭘 할 건지부터 계속 찾으면 말정황입니다. 뭘 해야 된다? why를 찾아야 된다. 왜 꼭 이걸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찾지 않으면 다른 교육이나 강의 내용은 상대에게 심금을 울리면서 다가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 하여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게 참 괜찮은 이야기인데 뭘까? 이러면서 이제 한동안 프레임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실제 이론이에요. 이걸 가지고 이 테드에서 누군가 한 30분짜리 강의를 올렸거든요. 근데 그게 폭발을 했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테드라는 것이 한국에도 아주 많이 알려지고, 소위 말하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강의하는 사람까지 활용을 아직 지금까지도 많이 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키워드 치셔갖고 테드 치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 이후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하게 되는 그 시점까지 다양하게 활용을 꼭 하시라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요거부터 이제 좀 말씀드리고, 강의가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어떤 기준에 의한 평가 이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강의가 인상 깊었다라고 했을 때 한 두 분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가장 그동안 TV나 유튜브나 뭐 또는 노조 교육이나 모든 걸 망라해서 나에게 가장 인상이 깊었던 그리고 기억에 계속 남는 강사가 누구예요? 김누리 교수. 김누리 교수 요새 뜨는 교수입니다. 주로 이제 불평등 교육 이런 주제를 가지고 독일을 중심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많은 좋은 고급한 정보와, 그죠? 좀 우리가 전망을 그려낼 수 있는 어떤 소스를 주는 이런 차원에서 좋았다. 네, 이것도 중요하죠. 하중원 선생님이 가장 그 장점은 굉장히 쉽게 노동에 대해 접근하게 하고, 노동을 굉장히 상식이란 범주에서 아주 많은 대중들에게
부담감 없이 한국처럼 노동혐오 이런 거 심한 나라에서 접근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시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하종강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일정한 자기의 신념이나 사상 이런 것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그 외에도 많은 동지들이 아마 가장 인상 깊었던 강의들 계실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물어보니까 설민석 선생 얘기 나오고 하여튼 몇 분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서 잘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인상이 깊을까? 단지 정보를 많이 줘서? 하여튼 그런 지점을 우리가 머릿속에 담으면서 어쨌든 강사로서 어떤 게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뽑아보자. 그 전에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처음에 강의를 시작하기 한 10년 전에 테드 이쪽을 보다가 인상 깊었던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글자가 좀 작죠? Every kid has a right to milk at school. Your kids will be having milk at school, breakfast and lunch. Right? They'll be having 2 bottles, okay? And those kids do. But milk ain't good enough anymore because someone at the milk board, right? And don't get me wrong, I'm just talking. But someone at the milk board probably paid a lot of money for some geezer to work out that if there's loads of flavouring and colouring and sugar in milk, right? More kids will drink it. Yeah. And obviously, now that's going to catch on. The apple board is going to work out if so many coffee apples, they'll eat more apples as well. Do you know what I mean? For me, there ain't no need to flavour the milk. Okay, there's sugar in everything. I know the ins and outs of those ingredients. It's in everything. Even the milk hasn't escaped the kind of modern day problems. There's our milk, there's our carton. In that is nearly as much sugar as one of your favourite cans of fizzy pop, and they're having 2 a day. So, let me just show you. We've got one kid here having, 8 tablespoons of sugar. 하루, There. 일주일, There's your week. There's 한 달. and I took the liberty of putting in just the 5 years of elementary school sugar just from you. Now, I don't know about you guys, but judging the circumstances, right, any judge in the whole world would look at the statistics and the evidence and they would find any government of old guilty of child abuse. 네. 보셨죠? 저는 어떤 지점에서 약간 충격을 먹을게요. 네. 그때 제가 그 노조 교육하면서 PPT 만들어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앞에 서가지고 계속 강의를 하고 있던 때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강의를 보면서 제가 강의 형식의 파괴가 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었어요. 노조 교육에도. 이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보여주듯이 강의하라는 거예요. 예, 보여주듯이 그 사람이 보고 있듯이 강의하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거기 왕창 수레에 담겨 있는 설탕 있잖아요. 설탕을 나의 초등학교 5학년 아들내미 딸내미가 5학년 되면 이만큼 설탕을 퍼먹는구나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게 사회와 그죠? 자본의 어떤 이윤 창출을 위해서 아이를 그죠? 설탕에 절인다. 설탕에 절여서 이걸 그래 재판관한테 가져가면 엄청난 중범죄자로 재판에 선고를 하지 않겠는가. 안 그러면 미친놈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 1분 한 30초 돼요. 1분 30초 정도 되는데 그 얘기를 모두 다 하는 거죠. 모두 다. 그래서 제가 이게 교육이라는 게 꼭 길다고 효과가 있다든지 많은 걸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저는 이제 그때 처음으로 깨닫고 뭔지 모르는 약간 변형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강사를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꽤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기존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한번 복기를 해보고 뭐 교정이라든지 또는 저처럼 형식 파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강의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기 강의의 컨셉을 기본 일관되게 잡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 컨셉을 어떻게 잡을 거냐 이런 데서도 일정하게 좀 착안할 필요가 계시다라고. 우리가 꼭 설탕 그 수레바퀴를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래 교육을 하는데 스케치북을 활용해가지고 PPT를 보완해서 뭔가 임팩트 있는 자기 스토리를 몇 개 만들어서 집중을 시킨다든지 아주 다양한 고민을 하며 창의적 방식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합원 교육이기 때문에 조합원들 집중력이 높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런 짧은 기간에 임팩트 있게 교육을 하기 위한 다양한 자기 방식의 강의 수단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렸어요. 그래서 보면 좋은 강의에는 이것만 해도 1시간짜리 교육입니다. 사실은. 예. 좋은 강의에는 강사가 결정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강사들이 어때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많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얀색 바탕에 그대로 쓴 것과 까만 바탕에 적어놓은 건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까만 바탕에 적어놓은 것과 뭔 차이일까요? 이런 겁니다. 하얀 바탕에 그대로 적어놓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동지들도 시간을 들이고 자기의 노력을 들이고 품을 들이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다. 단기 속성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단기 속성. 예. 그리고 보통 강사들이 노동조합 강사들이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 하얀 바탕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숙제하듯이 해가지고 강의를 많이 하세요. 근데 다시 부르지는 않죠. 그 강사를. 예. 왜 그럴까? 그게 이제 제가 조금 더 돋보이고 싶어 했던 이 까만색 바탕 있잖아요. 까만색 바탕을 이건 보시면 유연함, 북돋움, 그 다음에 공감, 실천력, 분명한 목적, 소신과 열정, 자신감 이런 거는 사실 밑도 끝도 없는 얘기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책에서 딱 책 1000페이지 읽으면 내가 딱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의를 하는 강사는 이러한 실제 정치 기술적인 다양한 역량도 굉장히 필요하고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이것만 가지고는 좋은 강의가 될 수 없다. 아까 하종강 선생, 김누리 선생 얘기했잖아요. 그분들은 이런 것 중에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와닿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AI하고 비슷해요. 예. 이 까만색에 들어있는 소양을 강사가 갖지 않으면 AI한테 듣는 거나 사람한테 듣는 거나 별 차이가 없다. 오히려 AI가 훨씬 잘할 수 있어요. 그죠? 틀릴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강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가 그냥 강조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유연함이라든지 북돋움이라든지 공감 이런 까만색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평소 실력이다. 평소 실력. 평소에 나름의 사람에 대한 세상에 대한 우리 노조에 대한 그죠? 그리고 국가에 대한 심지어 세계에 대한 이러한 자기의 궁금증과 그 다음에 이해관계를 걸고 열심히 뭔가를 정보도 모으고 이러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이 차 있는 사람 이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옳아라고 하는 자기의 소신과 세계관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강의를 잘해요. 그리고 어떠한 돌발 변수나 그 학습자들의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딱 외운 대로 할 수 있는데 AI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외운 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의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상대의 질문이나 또는 요구 앞에 내가 뭔가를 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 까만색으로 돼 있는 지점들을 눈여겨보시고 난 이건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중에서 그럼 뭐가 제일인데 믿음, 사랑, 소망 중에 무엇이 제일인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중에서 뭐가 제일이겠는가?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게 제일이겠는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유연하다는 것은 내가 막 강사가 앞에 서가지고 내가 말하는 거 외에는 모두 다 틀렸어. 이제 이렇게 고압적이고 이렇게 하면 이게 교육이 잘 되겠어요? 그래, 니 똑똑하다. 그러면서 그냥 시큰둥 하겠지. 사람들이. 예를 들면 그래서 유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틀릴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걸 전제로 강사는 다양한 경우에 유연하게 하는 자기 유연함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북돋움이라는 게 있어요. 북돋움. 우리 북돋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런 겁니다. 이끈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옳으니까
내가 옳으니까 내 생각하고 똑같은 것으로 맞춰.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칫하면 잘 모르는 너를 잘 아는 내가 이끌고 북돋워준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예. 이게 약간 인문학적인 개념들이라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북돋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계단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계단이 있어요. 형상을 해보시면 계단이 있는데 나는 최고 꼭대기 계단에 있어. 많은 사람은 저 밑에 계단에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있을 수 있고 다섯 번째 있을 수 있어요. 또둠이라는 강사의 자질은 전제가 뭐냐면 그 사람이 가장 밑에 첫 계단도 못 올라오고 있구나. 또는 저 사람은 다섯 번째 계단까지는 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파악하는 거예요. 파악하고 다섯 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은 여섯 번째로 북돋워 주는 게 북돋움이야. 가장 밑에 서 있는 동지는 용기가 없어 못 올라오는 그 첫 계단을 올라오게 하는 게 북돋움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북돋움이란 말을 우리 너무 목적의식적 인간이기 때문에 딱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까지 빡 당겨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좌경을 범한다. 교육하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나가 떨어져요. 내가 지쳐. 이런 것들 조심하면 좋겠다. 다른 것들, 목적 이런 건 뒤에 잠깐 얘기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답변을 몇 가지 하셨습니다. 답변을 몇 가지 하셨어요. 근데 가장 기본 바탕은 뭐다? 강사의 뭘까? 네, 소신과 열정입니다. 소신과 열정. 자신감이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건데, 사실은 태어나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감이. 그렇게 잘하고 주변에서 늘 북돋움을 받고 지지받고 이런 사람들은 별 실패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실패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꼭 소신과 열정이 있지는 않아요. 소신과 열정이 있지는 않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지만 자신감이. 근데 소신과 열정이라는 건 그건 뭐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뭐였다?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소신이란 세계관이에요. 자기의 사상과 신념과 이념이 뭐냐 이런 거 아닙니까? 내가 민주노조, 공무원 노조를 하는데 그냥 공무원 노조 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조합 가입서 쓴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죠? 시작은. 애인이 하니까 나도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촛불항쟁하면서 막 열받았어. 애라 나도 조합 가입해가지고 뭐 좀 해야겠어. 라고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선배가 야, 이 세상 그래 살아도 되겠냐. 불러가지고 책도 주고 한 봐봐라. 이래가지고 의식화돼가지고 노동조합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잖아요. 아주 다양합니다. 그 문제는 강사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얘기죠. 뭐다? 공무원 노조가 왜 꼭 필요하다. 왜 민주노조가 세상을 바꾸는 무기다.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이래 하는데 왜 대한민국에서는 민주노총밖에 윤석열 맞짱 뜰 사람이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이 주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소신과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그 확신을 바이러스처럼 확산시키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앞에 그 까만색으로 된 것들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밑도 끝도 없는 것들이라고. 그러나 두 명이 존재하는 거야.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게 바이러스 작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소신과 확신을 전파하는 것이 소위 간부이고 교육하는 사람의 교육활동가의 몫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소신이, 즉 세계관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열정인데 열정이라는 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그냥 텐션 업, TV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야 분위기 다운된다, 분위기 올려라 막 이러면서 임의적으로 막 올리잖아요.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막 정신없이 목소리가 막 날아가듯이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아. 저 사람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 사람은 죽어도 민주노조 할 것 같아. 죽어도 민주노조 할 것 같아. 뭔지 모르지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 플러스해서 그것을 얼마나 열심히 전달하는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열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개성이 뭐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목소리가 뭐 낮다, 높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걸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준비할 때
다 PPT도 짜고 준비를 다 하고 나서 가만히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정리를 하셔야 돼. 나는 이걸 정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예,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 자기 확신이 딱 있어야 열정도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게 가장 베이스라는 거예요. 바탕이다라고 하는 것. 이걸 꼭 기억하자 라고 하는 말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것은 강의를 준비하실 때 욕심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욕심은. 아까 김누리 교수 얘기하셨는데 제 김누리 교수는 민주노총 교육원 할 때도 초청 강의도 해보고 아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김누리 교수가 아주 많은 이야기를 2시간, 3시간도 하지만 계속 듣다 보면 왜 기억에 남냐 하면 주제와 종자가 명확하거든요. 그것을 어떻게든 나와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학습자들하고 맞추기 위해서 다양한 근거와 사례와 논리를 가져올 뿐이지 이것이 복잡하게 10가지, 100가지를 가지고 서너 시간을 하는 게 아니에요. 포커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연금 교육을 이제 만약에 이제 하실 때 그리고 PPT를 짜고 강의를 1시간이든 30분이든 이제 할당마다 시작하실 때 선택하셔야 돼요. 포커싱 하는 거. 교육은 아주 다양한 영역으로 접근할 수 있고 포커싱 맞출 수 있습니다. 이 윤석열이가 공무원 노조 초봉이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근데 사회임금이 연금은 사회임금이죠. 연금도 임금입니다. 사회임금인 연금도 계약한데 이 안이 분노할 상황인가 이러면서 나의 분노를 어떻게? 이 분노를 조직한다는 것은 그거잖아요. 조합원들을 나와 함께 분노하게 해서 활약을 만드는 거잖아. 그죠? 계약을 막기 위한. 그래서 이걸 잡을 수도 있어요. 현장에 분노를 조직한다. 투쟁력을 조직한다. 이걸 딱 중심으로 잡고 모든 강의 PPT부터 해서 나의 강의 시나리오를 여기에 다 맞추는 방식으로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편으로 볼 때,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 조합원들이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른다. 알면은 알아서 분노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합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면밀하게 파악해서 분석해서 이것이 맞으면 여기에 포커싱을 둬야 돼.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요러한 상황이고 공무원 연금은 2016년도 이렇게 하여튼 부분 계약 됐고 이런 이제 역사부터 시작해서 근데 우리나라만 연금이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는 왜 저렇게 연금 항쟁을 벌이고 있는지 왜 연금이라는 게 도대체 인간 삶의 어떤 것인지 왜 사회임금이라고 하는지 그다음에 프랑스는 보니까 거의 연금으로 시작해가지고 이 자본주의 타도 항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투쟁까지 나아가는 이건 왜 이런지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연금을 둘러싼 제반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 알게 하는 것 인식이지 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거 여기에 포커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니 다 싸우는데 우리도 싸워야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정리하겠죠. 이게 포커싱이 될 수도 있고 조합원들이 연금 계약 안 되면 좋겠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 근데 뭐 어째 되겠지 노조에서 어째 주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 손발을 안 움직여 손발을 그리고 뭔지 모르지만 늑작 하는 거 운동화 끈을 안 묶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직접 나서야 됩니다. 라고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북돋움이라고 했잖아요. 용기와 자신감 이런 걸 전달하는 걸 포커싱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선동에 포커싱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데 이건 뭐냐면 이런 교육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사실 정답을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연금 계약 저지하고 정당한 연금 체계를 만들어내는 그 투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전략 전술을 세우고 싸워 나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게 핵심이잖아요. 만사가. 그럼 이거에 대해서 소수의 간부가 다 모를 수 있어. 그러면 다중의 지혜를 종합해 나가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쓰는 경우에 이게 이제 뭐냐면 아이디어 교육이에요. 아이디어 교육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기아자동차에서 전조합원 교육을 이제 배치했어요. 그리고 뭘 했냐면 그 해에 총파업을 해야 돼. 민주노 총파업 방침을 때렸어. 총파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 분위기가 안 좋아. 뭐 또 총파업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에서 지부에서 뭘 했냐면 전 조합원 교육을 주제를 이렇게 던졌어요.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모두 다 적어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그래서 이거를 부서별로 쭉 모여가지고 이 뭐 하여튼 기법이 있어요. 예, 찬반 토론 다수가 참가하는 찬반 토론 기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주제를 이렇게 던진 거야. 예, 던지니까 오만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이 이유 때문에 안 된다, 이 이유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집행부에서 다 모아가지고 한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참가한 거예요. 거기에 7,000명 정도의 조합원이 나는 이 이유로 안 된다고 본다. 라는 이야기를 다 써냈어요. 그걸 가지고 쭉 소팅을 하니까 한 10몇 가지가 나온 거예요. 총파업을 할 수 없거나 또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하기 시작했냐면 두 번째 조합은 그걸 붙였어. 토론을 붙였어. 뭐? 자, 여러분 15가지의 우리가 총파업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얘기한 겁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꼭 안 되는 이유인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토론해가지고 제출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조합원들한테. 두 번의 토론을 한 거죠. 자기 스스로 토론하면서 그냥 귀찮아서 하기 싫어 뭐 이렇게 했던 거 다 정리되고 그 토론 과정에서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가 총파업을 뽐때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수다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고 스스로가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했던 그 이유들을 스스로 다 정리해내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민주노총 현장에도 있었던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의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연금투쟁을 처음에는 초벌로 강의를 쭉 해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중으로 진짜 싸움을 할 때는 조합원의 총의와 힘을 모아야 되잖아요. 이럴 때 저는 써볼 수 있다고 봅니다. 써볼 수 있다고 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은 강의는 다양한 포커싱을 잡을 수 있다. 단 이거 모두를 하면 좋겠지만 시간은 제한돼 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을 딱 보고 지금 우리 조합원들한테 어떤 것이 가장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잡으시라. 한 가지에서 세 가지 정도. 그 이상 넘어가면 어렵다. 이 정도를 잡으셔갖고 이 포커싱을 왜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리냐면 강의, PPT 강의안도 그렇고요. 자기의 강의 시나리오도 그렇고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일관성이. 근데 이 포커싱을 앞에서 교환 짜기 전에 나는 이것을 중심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걸 정리하지 않으면 만 가지의 정보가 들어간 PPT가 만들어집니다. PPT는 훌륭할지 모르나 현장에 가서 교육하려고 하면 모두 다 이제 아작이 나요. 사실은. 그리고 도대체 스토리가 이어지질 않아. 이런 경우가 왕왕 있다. 특히 초기 첫 강의를 하거나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동지들 절대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일관되게 이 강의에서 뭘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서 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강의 준비를 하기 전에 스스로 몇 대목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제가 얘기 드렸는데 3가지 정도에 대해서 한번 저사기 정리를 하고 이제 강의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강의 준비를 하는데 준비가 90%다. 90% 이상입니다. 90% 이상. 네. 준비를 한다는 건 뭐다? 4가지 정도예요. 교육 목적을 분석하고 교육 환경을 분석하고 강의안을 만들고 강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것들이죠. 하실 겁니다. 여기서 교육 목적을 분석한다는 게 뭐냐? 이제 이거잖아요. 첫 번째, 교육 목적을 분석하는 것. 교육 목적을 분석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그 분임 토론 하실 때 이런 것들 한번 토론해보고 강의안을 짜면은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번 토론해보면 안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아요.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연금을 가지고 교육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교육을 어떤 범주로 할 거냐 문제와 그 다음에 포커싱을 어디에 맞출 거냐의 문제, 이런 걸 잘 정리하라 했잖아요. 생각해보면 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아주 많은 내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무원 연금부터 사회임금인 공적연금, 우리의 노후 인간의 삶, 그 다음에 한국사회 복지체제, 그죠? 그 다음에 복지와 체제, 사회체제, 이 문제 자체를 다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하자면 이것만 얘기하다가 다 끝나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지금 우리는 끊어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이 연금 자체 내용을 쭉 내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라라는 거고요. 우리에겐 이게 필요하다. 두 번째는 교육 목적 분석인데 지금 운동 요구가 뭔데? 이런 겁니다. 올해 연금 투쟁을 쭉 하는데 객관적으로 연금 계약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그 타임 스케줄이 있습니다. 대충 제시하는 그 타임 스케줄도 객관적으로 놓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 나가서 투쟁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러면 지금 1단계 현재 조합원들에게 우리는 어떤 내용을 해야 될 거냐 이걸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 도대체 지금 현재 조합원들을 생각할 때 운동 요구를 어디다가 정리를 해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토론해서 정리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조합원에 대한 대상 상태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는 아까 포커싱한 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어서 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 결과는 적어도 이 정도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목적. 이것이 이제 교육을 구체적으로 기획해 나가는데 마지막에 반드시 도출해야 될 결론들이에요. 여기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준비하고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뚝 떨어져서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준비의 첫 번째입니다. 예, 목적 분석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교육 환경 분석이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공무원 노조는 굉장히 안정적인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그죠? 지자체, 국가기관을 쓸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곳이기 때문에 교육 환경 문제가 그다지 예민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다양한 교육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강의하는데. 그냥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작년에 택배 노동자가 파업하면서 CJ 전거농성을 했잖아요. 전거농성을 하고 그 다음에 주 한 번씩은 도로변에 나와가지고 집회를 했어요. 집회를 했는데 이때 교육 요청이 들어온 거야. 여기 와가지고 교육을 해달라는 거예요. 예. 옆에 차가 싱싱 지나가고, 예. 그 집중 전혀 안 되잖아요. 예. 전혀 안 됩니다. 여기에 교육을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여기 와서 지금 하듯이 이렇게 교육하면 먹히겠어요? 안 먹히겠어요? 안 먹히죠. 예. 예. 전혀 안 먹힙니다. 완전히 선동적 교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선동적.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한 90%는 잘라야 돼. 예. 자르고 결론을 명확하게. 아까 제가 여러 가지 포커싱을 맞추려 했는데 아니 싸움박질 하고 있으니까 자본에 대한 분노가 제일이지. 그럼 분노에 그냥 기름을 싸지르는 방식으로 이제 그죠? 이렇게 이제 교환을 짜고 그 다음에 이 강의 연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이제 아주 대표적인 예. 그래서 교육 환경이란 이렇게 꼭 안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양하게 교육 환경도 여러분이 하기 나름이지만 이렇게 분임으로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정확히 어떤가 자기가 가서 강의할 곳에 정확하게 사전에 반드시 파악하시라. 이것이 강사가 안 그래도 긴장되잖아요. 이게 앞에 서가지고 마이크 잡는데 긴장되는데 환경 구조를 잘 파악하고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 안정감, 자신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런 차원에서 꼭 환경 분석을 하셔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놓칩니다. 예, 놓칩니다. 근데 꼭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준비는 강의안 만들기잖아요. 강의안 만들기. 제가 강의법을 해달라는데 강의안 만들기 왜 넣지? 예. 강의안을 만드는 과정은 뭐다? 곧 자기 스스로 강의하는 걸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 과정이에요. 예. 누가 이러잖아요. PPT를 민주노총이 많이 그럽니다. 뭐 욕하는 건 아니고 불가피성도 있죠. 바쁘니까. 제가 공통교환을 가장 많이 만들었어요. 민주노총에 연 4~5개, 하반기 4~5개 나오면 공통교환이라고 막 만장 같은 PPT를 만듭니다. 온갖 정세, 정보 다 집어넣어가지고 텍스트 같은. 이걸 꼭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PPT는 각자가 자기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돼 있는 PPT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참고 자료밖에 안 돼요. 참고 자료밖에. 근데 PPT가 뭐 그리 어렵다고 기술 신비주의가 있어가지고 못 만드니까 다 만들어 달라 그래. 근데 그건 사실은 올바른 건 아니다. PPT는 정확하게 자기가 1시간이면 1시간
이렇게 강의하겠다라는 머릿속에 연출과 흐름을 잡고 그거에 맞게 자기식으로 만들어야지 PPT 효용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의안을 만든다, 특히 PPT를 만든다는 것은 자기의 1시간 동안의 강의를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하는 거다. 당구 배울 때 머릿속에 계속 돌아가듯이, 그죠? 네, 운전면허 딸 때 돌아가듯이 그 똑같습니다. 강의도.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주 센서티브한 사람, 예민한 사람은 그 전날 밤에 잠을 못 자요.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자기가 앞에 강의 하면서 뭔가를 계속 하는 게 계속 돌아가는 거야. 예. 그 정도로 초집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강의안 만드는 건 단순히 PPT를 어떻게 만드든가 이게 본질이 아니다. 강의를 연습하는 거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고 그래서 강의안 만들 때 어떻게 한다? 맨땅에 헤딩할 필요는 없어요. 맨땅에. 다양한 아까 제가 사이트도 들어가 보시라 하고 그러잖아요. 다양하게 있는 공통교환도 좋고 PPT를 다 보고 내가 직접 짤 수 있으면 최고 좋고 뭐 시간이 없어서 안 되면 다른 사람이 짠 교환도 정확하게 내 교환처럼 만들어라. 네, 이 얘기. 내 교환처럼. 딱 보니까 이건 딱 내 이야기네. 그대로 하면 되겠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경험이 다 틀려요. 살아온 연역이 틀리고 노조를 다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기 속에 교육의 소재를 쓸 수 있는 속성은 다 틀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똑같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부분 사진을 하나 바꾸더라도 나는 이게 내가 훨씬 잘 얘기할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 대상에 맞게 내 이야기 방식으로 구성하라. 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서 딱 주어진 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훈련을 이제 강의 훈련하면서 저도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강사단 훈련을 해야 되니까 모범 답안이 있어야 되죠. 모범 답안. 그래서 누가 영상 찍습니다. 그리고 그걸 줍니다. 공무원도 많이 하죠. 공무원 노조도. 그거 다 좋아요. 그런 시연이 좋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몇십 번 보는 거예요. 몇십 번 보고 똑같이 합니다. 정 안 되면 그렇게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민주노총 노동운동의 역사 교육을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 신규 노조예요. 신규 노조에 조합원 간부가 교육하는 강사가 그 시연을 열심히 학습하고 시연을 강의를 해야 되는 강사가 나이가 20대 말 30대 초야. 20대 말 30대 초인데 그걸 시연한 사람은 나같이 조금 있으면 60이 다 되는 이런 사람이 시연을 한 거예요. 역사를 많이 아니까. 그죠? 근데 이제 청년 강사가 앞에 서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87년 노동자 대투쟁 때 현대자동차에서는 어떤 특수기계를 가지고 나와서 어디를 오샀고 그 다음에 그 조선 그 배 만드는 거기에 그 엄청난 하여튼 이름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그런 하여튼 도구를 가져 나와가지고 전 거리에 거의 혁명적 군인을 만들 때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시연하는 사람이. 근데 그 시연하는 사람은 그 현장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20대 말 30대 초 친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 시연하는 걸 달달달달 외워놓으니까 꼭 그때 자기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 이럴 경우 어떨까? 받아들인 사람이 이 진정성이 가장 밑바탕이잖아요. 우리 선배들은요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자기가 그 50대 말 되는 시연했던 강사처럼 자기가 마치 그걸 다 겪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건 연극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극하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그 시연을 듣고 공부를 하더라도 자기 스토리로 재구성해야 된다. 하나 염두에 둘 것, 빼곡한 PPT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빼곡한 PPT. 빼곡한 PPT 안 하면 어떻게 돼? 강의하다가 왜 PPT가 빼곡해지죠? 까먹을까 봐. 전달하고 싶은 게 많으니까. 그런 걸 훌륭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거는 이제 포커싱 문제를 잘 정리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대부분은 뭐냐면 PPT가 빼곡해지는 건 준비를 덜 해서 그래요. 즉 뭐다? 안 외운다는 거예요. 안 외운다. 또는 자기 스토리로 완전히 소화하고 있지 않다. 이 얘기잖아.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잘하는 강사들은 앞에 서가지고 절대 이 뒤를 보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냥 이렇게 하나씩 넘기면서 계속 학습자를 보고 얘기한다는 거잖아. 그 사람이 뭐 하늘에서 떨어진 천재라 그러겠어요? 아니에요, 절대. 밑에서 개발세발 이제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예. 예. 그래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PPT를 빼곡하게 하는 순간 PPT가 아니다. 라는 것. 스토리가 보이지 않고 텍스트가 보이는 거예요. 텍스트가. 예. 그건 그냥 텍스트 나눠주고 강의하는 게 좋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거 꼭 열심히 하시면 좋겠고. PPT를 짜기 전에 자기 머릿속에 먼저 제가 강의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내가 1시간 동안 한다. 그러면 포커스를 한 3가지 정도로 잡았어. 3가지. 그러면 A를 20분, B를 20분, C를 20분 하겠다. 이런 걸 정리하셔야 돼요, 먼저. PPT 잡고 먼저 그림 찾는 게 아니고, 정리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제 여기 제가 예시로 든 것처럼 이런 방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강의 얼개짝이라고 하죠. 그래서 대주제는 이제 제목입니다. 제목. 이 대주제를 중심으로 이 대주제에 맞는 중주제를, 그죠? 1시간 하면 중주제를 한 3개? 3개 정도 이상 하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중주제를 3개 정도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3개 정도의 중주제가 바로 포커싱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포커싱이에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중주제 밑에 각각 소주제를 2개씩 정도로 고민하시는 거야. 소주제는 주로 뭐다? 이 중주제, 내가 포커싱한 이 주제에 대해서 학습자, 우리 조합원들에게 무슨 얘기와 사례를 가지고 얘기하면 가장 호흡이 되고 설득력이 높겠는가? 라고 고민하셔가지고 그 소주제별 연관되어 있는 경험이나 사례,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PPT에. 이게 기본이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요약 정리를 꼭 해주시라라는 거예요. 요약 정리. 여러분, 저도 오늘 1시간 남짓 얘기를 하지만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는 게 한두 가지 있으면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한두 가지를 주로 어떻게? 마지막에 정리를 안 해주잖아요. 막 안개 속에 둥둥 떠다니는 지식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꼭 결론, 요약 정리를 해주시라. 그래서 PPT 얼개는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틀을. 난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내 머릿속에 스토리가 꽉 차 있어.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소주제 다 빼도 됩니다. 대주제 있고 중주제 관련해가 임팩트인 사진과 자기의 키워드 몇 개, 그리고 결론, 이것만으로 PPT 하셔도 돼요. 기억이 잘 안 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PPT를 그래도 조금은 친절하게 이 정도 수준으로 짜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하실 때 노트 그냥 내놓고 메모하듯이 마인드맵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마인드맵. 마인드맵은 그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키워드를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조별로 안 하더라도 자기 개인적으로 주제 제목을 뭐로 하는 게 좋겠어? 제목을 대주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앞에 강사법 내지 강의법, 교수법 이렇게 안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첫 제목을? 나는 강사다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제 고민이 들어있는 거죠. 거기에 포커싱을 저는 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강사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시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제목을 정할 때 자기의 뭔가 주장이나 또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목 고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중주제를 뽑아보는 거예요. 이게 서브 포커싱 3개. 그리고 옆으로 찍찍찍 끄셔가지고, 여기에는, 내가 옛날 옛적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를 해주면 좋겠어. 또는 우리 노동조합에 이와 관련돼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얘기 해주면 좋겠어. 이런 거를 한 2개씩 정도 이렇게 뽑아내시는 거죠. 이게 잘 정리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되겠어라는 자기의 흐름이 딱 잡히면 반 이상 정리된 겁니다. 교환은. 그래서 교환 짜기가 맨 땅에 그냥 헤딩하듯이 많은 정보를 집어넣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접근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냥 자기 이야기를 정리해 들어간다.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정리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고 공정을 이렇게 밟아가시면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이걸 하는데 뭐 기능이 좀 부족하면 옆에 동지한테 좀 이건 어떻게 넣으면 되나 이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기능은. 하여튼 요렇게 해서 강의안을 준비하시면 되겠다. 자, 강의 제목을 정할 때 학습자 처음 보는 게 제목이잖아요. 제목을 잘 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전하고자 하는 종자라. 그래서 우리가 밑에 제가 예시로 해놓은 거는 노동자 교육에서 가장 많이 하는 교육입니다. 아시잖아요? 노동조합 중요성과 간부 역할 또는 조합원의 역할 많이 하죠. 또는 간부의 자세와 역할 또는 간부론. 제가 볼 때는 뭔지 모르지만 내 아이 영혼이 좀 들어간 방식으로 정리하는 게 좋다. 이 영혼을 좀 실어라 제목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공무원 노조 조합원이다. 나는 공무원 노조 간부다. 이렇게 잡을 수도 있다는 거다. 뉘앙스가 다르죠. 조합원들이 처음 딱 볼 때 난 조합원이란 정체성이 없는데 하여튼 이러면서 그래서 제목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강조드리고 소주제별 이제 아까 제가 대주제를 잡고 빗금 쳐서 한 3가지 정도의 중주제를 잡으시고 중주제마다 한 2개 정도씩의 스토리를 잡으시라 이랬잖아요. 그 스토리입니다. 스토리는 어떤 게 가장 효과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더라.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도 하시라는 거예요.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내가 아주 익숙하고 스토리를 충실하고 풍부하게 전달할 수 있는 내 기억과 경험 속에 먼저 찾으시라. 내 경험과 기억 속에. 내가 이전에 몇 년도에 연금 투쟁할 때 이런 것들이 가장 내가 풀기 좋고 풍부한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학습자와 가까운 주변. 내 가까이 있는 것. 그 다음은 다수의 학습자가 아주 알고 있거나 아주 주변에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이런 주변에서 찾는 것. 그 다음에 3번째는 아주 옛날 깐날보다는 현재와 가까운 시간대가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20, 30대 초 그 강사 얘기했듯이 그들은 사실은 87년이나 80년이나 4.19는 역사 속에 나오는 역사예요. 그죠? 이런데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아주 생생하죠.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 시간대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와 가까운 시간대가 좋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굳이 그렇다고 역사를 모를 수는 없잖아. 역사를 모를 수는 없잖아. 그럴 때는 학습자와 이해관계가 깊을 수 있는 역사, 사례 이런 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저기 뭐 고조선 때 김수로 왕이 이제 별 이해관계 없거든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식민지에서 해방되고, 그죠? 미군정이 쳐들어오고 이승만이 들어와서 경찰 독재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한 게 뭔지 아냐? 우리 노동운동 역사. 여러분 전평 아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전평이 민주노총의 전신이다. 전평이라는 역사 속에 이게 어떻게 깨졌는가 이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학습자와 가까운 민주노조의 역사니까.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찾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소주제별 스토리는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적합한 PPT인데 PPT 찾는 거 그 사진을 찾는데 시간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사진 찾는 거. 그 심지어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구글 그 사진들 있잖아요. 이런 거.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사진을 모아놓는 사이트. 이런 걸 거의 맨날 서치를 합니다. 거기에. 이런 스토리에 써먹을 수 있는 이걸 미리 찾아놓고 이런 작업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축적이 되면 상당한 노하우가 되죠. 근데 어쨌든 구글에만 들어가도 거의 우리가 필요로 한 사진 거의 다 있다. 거의 다 있다. 그래서 이 PPT를 찾는데 그냥 역사적으로 이 사진이 유명하니까 이거 아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중주제별 소주제를 잡고 거기에 스토리를 자기가 뽐다 했잖아요. 나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하여튼 설득을 하겠어. 이렇게 잡으면 그 사례, 자기가 잡은 사례와 스토리 그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진을 잡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잡는데 가급적이면 너무 뭐라 해야 돼?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사진은 별로예요.
일정하게 압축적이고 내가 스토리를 풀 수 있는 이런 사진을 잘 골라내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이한열 열사 그 사진, 쓰러지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우리는 사실 1시간 교육도 할 수 있잖아요. 87년 민주대항쟁, 그죠? 그 다음에 직선제 쟁취까지 이런 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사진을 잘 골라내는 게 필요하고, 이 옆에 제가 하나 골랐던, 써먹었던, 그 교환해서 썼던 사진은 이런 거였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지도잖아요. 지도. 여기 용산역이 있어요. 여기에 남영역이 있거든요. 네. 이걸 제가 뭐 할 때 썼느냐라고, 제가 이제 민주노조의 역사 뭐 이런 거 교육할 때, 민주노조는 피를 먹고 자랐다. 민주노조의 역사는 피땀이 서려 있지 않은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사례를 제가 들었던 경우인데, 이게 무슨 얘기하면 우리 철도노조에 얽힌 이야기예요. 철도노조. 철도노조가 여러분 해방 이후에 46년 10월 항쟁, 9월 총파업 이런 거 할 때 철도노조가 최선봉이었잖아요. 철도노조가 최선봉이었는데, 이 철도노조가 전평에서도 핵심이었죠. 핵심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한국노총을 넘어갔는가라고 하는 역사가,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 속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승만이가 미군정 등이었고 저 권력을 잡고 나서 전평을 깨두드리면서 어떻게 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우리 자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어용노조를 만들잖아요. 그 어용노조 이름이 대한독립촉성동맹이라고 이런 게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대빵이었냐면 이승만 지가 대빵이었어. 네, 지가 대빵이었어. 그러면서 지가 직접 전평을 깨고 반동 노동자 총연맹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 과정이 그냥 만들어졌냐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뭔 사례였냐면, 당시에 철도가 일제에 전쟁 물자를 실어 나르다가 해방 이후에 민중들을 실어 나르는데, 이 짐칸이었어. 드르륵 옆으로 여는 그 열차, 옛날. 거기에 철도 조합원들이 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용산에 가까이 정도 오면은 뭘 했다? 뒤에서 싹 칼이 목에 들어왔다는 거야. 칼이 목에 싹 들어와서 묻는 거죠. 너 전평 탈퇴할래? 네. 아니면 죽을래? 네. 그 누가 그랬다? 대한독립촉성동맹은 깡패 집단이었거든요. 네. 걔네들이었던 거지. 대한독립촉성에 가입해라. 그러면 우리 훌륭한 전평 조합원, 철도 조합원, 나는 못한다. 죽어도. 일제에 붙어먹고 이런 놈들하고 못한다. 그러면 거기서 걷었다는 거야. 걷고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용산역에서 남영역으로 오는 이 사이에 밑에가 뻘판이었대요. 드르륵 열고 걷고 그냥 던졌다는 거지. 그래서 철도 노동조합의 오래된 간부들이 하면 한국 노총은 절대 하나를 못 산다. 왜냐하면 그렇게 당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소위 말하면 전평을 지키려고 했던 우리 선배 노동자. 이런 얘기, 이제 제가 역사 교육할 때 이런 사례들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이 지도를 하나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스토리를 잘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게 꼭 사실적인 자기가 이야기하고 좋은 사진을 고르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적합한 이미지를 찾으시라. 그래서 여러분 연금 투쟁 하시는데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프랑스 연금 투쟁. 구호가 중요합니다. 3가지 있어요. 3가지를 일단 소개하는데, 돈보다 삶 억지로 더 일하기 싫다. 돈보다 생명, 우리 많이 외쳤잖아요. 돈보다 삶이 중요하다. 지금 조금 더 줄게, 조금 더 일하면 이거잖아요. 마크롱이. 그거 다 싫다. 우리는 평생을 노동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연금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소위 말하면 자본의 노예가 아니라 자기 삶을 영위한 자주적 주체로서의 어떤 요구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상징하는, 그러면서 이제 화염병 들고 싸우고 있는 거고, 밑에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300년 된 지긋지긋한 자본주의 이제는 끝내라 이 얘기예요. 저 구호가 300년 된 자본주의 끝내자, 이거거든요. 이게 연금 투쟁에서 나왔어. 이거 우리 작년에 불평등 체제 타파, 체제전환 총파업 이런 얘기 막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 체제 전환 총파업이라는 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긋지긋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끝내자는 거잖아요. 예. 이 얘기 똑같은 거야. 이 결국 연금 투쟁과 어떻게 우리가 연금 투쟁하는 공무원 노동자가 이 체제 전환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설명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선전선동하고 해 들어가는데 프랑스는 연금 투쟁을 가지고 저기 빨간 딱지 붙어 있는 곳이 모두 다 항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야. 프랑스 전역이 다 지금 항쟁이라는 거예요. 연금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사례가 있다. 우리라고 왜 못해? 이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연금 투쟁을 어떤 포커싱을 할 거냐라고 정리하면 이 맞는 그죠? 맞는 사진을 찾아서 쓰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리 요약으로 강의를 마무리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이것만 강조드릴게요. 3만 기억하세요. 3. 정리 요약하는데 또 하나의 독자적 페이퍼를 적으시면 안 된다. 예.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3을 중심으로 5 사이에서 딱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주시고, 그죠? 이러면서 정확하게 머리에 인식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요약, 마무리를 꼭 하시라라는 거고요. 중주제별로 해도 좋다. 마무리는 인식을 다지는 것, 요약, 그 다음에 결의를 세우는 것, 미션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좋다. 예. 연금투쟁 교육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여러분 우리의 방침이 이러이러이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거 합시다 라고 정리하기 좋겠죠. 예. 보통 그렇게 노조 간부 교육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다 하고 나서 강의안을 쭉 처음부터 보고 머릿속에 시뮬레이션 요렇게 하면서 딱 보면 군더더기가 반드시 발견됩니다. 예. 나름대로 정제됐다고 생각을 하시지만 반드시 군더더기가 발견돼. 이곳에 시속 100km가 아닌 120, 30km 넘게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기 쉽고 대형 사고로 이어져서 크게 다칠 경우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가속을 자제해 주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5글자. 5글자로 줄이면 뭐야? 가속하지 마라. 좋습니다. 또, 네, 가속은 죽음.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강의를 짜실 때는 좀 길게 써도 돼요. 근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쭉 정리해 나가면서 자꾸 축약된다. 최종적으로는 한 번 더 보시고 완성됐다고 생각할 때 한 번 더 보시고 이런 군더더기를 떨어주시고 줄이시고 그죠? 이런 작업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군더더기 드러내면 못 외워가지고 강의할 때 버벅거릴 텐데 우려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우셔야지. 외우셔야 된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 된다. 근데 외우는 방법은 당구 배우실 때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된다. 예. 당구 배우실 때 또는 골프 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더라고요. 그건 뭐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몸으로 외우는 거잖아.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학습자들에게 이런 방식으로 따라오라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예요. 예. 이렇게 돌고 베베베 꼴 이유가 없잖아요. 덜어내고 군더더기 없애고 이렇게 직선으로 반짝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작업을 강의 준비 최종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준비가 강의 훈련인데 이거는 뭐냐면 콜센터 기사 분들이 남녀 요즘 남성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기가 써요. 쓰고 보고 하지 않습니다. 다 외워서 하죠. 다 외워서 합니다. 그래서 이 옆에 보시면 단 한 번의 프레젠테이션을 위해 수십 번 리허설을 하고 피드백을 받았다. 피드백 중요합니다. 그는 손동작, 얼굴 각도, 자신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점검했다. 조명의 색이나 배경음악과 같은 모든 부분도 모두 챙겼다.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예. 스티브 잡스 수십 번 리허설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에 몇몇 사람 놔두고 어땠어 계속 물었다는 거잖아요. 피드백. 예. 근데 스티브 잡스도 이래 하는데 이 얘기잖아. 예. 연락 연습하는 거 외에 장땡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자신감과 안정감 있는 강사로서 준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 관련해서 요약 정리하시면 목적 명확하게 하시라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붙이면 포커싱 정확하게 하시라라는 거고 분석 정확하게 하시라. 아까 그 툴은 아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시고 꼼꼼하게 한 만큼 좋은 강의를 한다. 그 다음에 강의하는 자기 이야기를 읽는 거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연락 연습하라.
라고 하는 네 가지입니다. 듣고 보니 간단하잖아요. 이 네 가지 하면 잘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기 강사로서의 자기 준비인데 10분 정도 남았네요. 강사들이 토로하는 내용들을 쭉 모아보아서 적으니까 이렇습니다. 이거는 초보 강사부터 해서 단위 사업자 시작하는 강사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고, 이거는 뭘까? 좀 구력 있는, 여기 오늘 오신 동지들 같은, 꽤 마이크 잡아보신, 이런 분들한테 쭉 적어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서 최고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간부는, 그리고 마이크를 좀 많이 잡은 사람일수록 기본은 한다. 근데 그 이상을 넘기가 어렵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육을 하면서 사회하듯이 하고, 또 교육을 하면서 집회 연설하듯이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육과 이걸 구분을 잘 못하겠다. 이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근데 교육과 집회 연설 다릅니다. 그죠? 다릅니다. 하여튼 그건 제가 하여튼 다르다는 것만 확인하고, 이게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집중 못 시킨다. 자기 강의가 재미가 없어 집중을 못 시킨다. 이 두 가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좀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집중 문제에 대해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집중을 못하는 이유. 근데 생각해보면 나를 생각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엄마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을 때도 내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해. 잘할 때 보면 인간은 엄청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자기와 관련된 오만 생각들이 다 찰나에도 수만 가지가 있다는 거야, 사람은. 그래서 집중을 못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집중을 못하는 건. 어떨 때 집중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 뒤에 잠깐 얘기하고, 하여튼 이거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속이 상해,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들어주는 것 같고 섭섭하고, 그럴 이유 없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질 때 강사로서 주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강사가 사전에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보면, 너무 관심사가 먼, 내가 스토리를 강사가 준비를 했는데 내 학습자 관심사하고는 너무 먼 얘기, 이럴 때. 그 다음에 너무 막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 퀄리티 높은 고급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 너무 어려울 때. 그 반대로 너무 쉬울 때,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너무 쉬운 얘기만 해가지고 막 당연히 아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강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아니다. 근데 뭐 교육이 의무이기만 할 때, 여러분 의무교육 많이 하잖아요. 좋아. 의무교육 하는데 의무교육 하면서 누가 와 오늘 교육 들으러 가야지 막 이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의무로 옵니다. 의무로. 근데 강사와 강의를 준비하는 동지들 몫입니다. 저기 강의 장에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 어떤 대우와 어떻게 자기가 집중되고 한 대 받고 포커싱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가 안 느끼는가, 이거에 따라서 완전히 자세가 달라져요. 그래서 교육 관련해서 론을 보면 교육장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교육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 노동조합은 과묵하고 점잖아가지고 누가 오디 말디 그냥 뒤에서부터 쭉 앉잖아요. 서로 얼굴 인사도 한마디 안 해. 아이고 오랜만이다 반갑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 그렇게 하는 게 별로 좋지 않다. 우리의 문화이긴 하지만 특히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강사 이런 사람들 조금 먼저 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러면서 아이 컨택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의무이기만 한 이 상태로 와서 약간 허무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강사가 강의 내용보다 더 신경 쓸 때가 있어요. 너무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든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강사가 그런 이유는 찾아보시면 되고, PPT가 너무 단조롭거나 너무 화려할 때, 여기 단조로울 수는 있는데 화려한 거 있잖아요. PPT 무슨 효과 넣는다고 막 날아가고 오고 정신없이 하는 거 있습니다. 그 트렌드 아닙니다 요새. 한동안 그거 재밌어가지고 막 했어요. 근데 그게 막 집중력을 더 분산시키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너무 화려한 걸 극히 조심하시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지. 예. 앞에 온갖 걱정과 잡생각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예. 내 마누라가 또는 내 남편이 이 머리가 꽉 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애인하고 다퉜는데 내 아이가 지금 감기 때문에 폐렴이 와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돌보미가 잘 돌봐주고 있는가. 오만 사례들이 있겠죠. 인생사가. 아니, 이런 것들이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죠? 이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거예요. 같이 일하는 노조 활동하는 동료 중에서도 의가 안 맞는 사람 있어. 왠지 빈정상하고 그 사람만 보면. 이런 사람 있어. 근데 조를 편성했는데 또 같이 편성을 해놨네. 그 사람하고. 이거는 학습자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거죠. 그러면 빈정이 상해가지고 뒤에 턱 의자 기대가지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끝내잖아요. 이런 경우 집중력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저런 경우도 상당히 많다. 특이한 목걸이. 이거 여성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남성이 여기 금목걸이 하잖아요. 금목걸이. 근데 그게 이렇게 삐죽 나왔어. 잘못해가지고. 한쪽이 삐죽 나왔어. 그게 눈매 계속 가는 거야. 앞에 강사한테. 그런 거. 삐뚤어진 넥타이. 왜 그것만 보이는지 몰라요. 이 특히 넥타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렇고 잠긴 지퍼 덜 잠긴 거. 그 다음에 여성들 식사 이후에 그죠? 여기 립스틱. 저는 립스틱 안 바르니까 그런 염려는 없지만 치아에 립스틱이 살짝 묻었어. 그것만 보여. 예를 들어 이런 모든 것들이 어쨌든 제가 여기 얘기하는 그죠? 강의 스토리, PPT, 그지? 그 학습자의 지금 개인 조건, 그 다음에 강사의 특이한 지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다?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다. 제가 여기 조금 적어놨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집중하지 못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출발하셔야 된다. 그 상태에서 한 사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인입에 들어오는 과정이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 처음부터 분위기 안 모아지는데요. 이러면서 시리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완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쭉 많이 아시는 내용이에요. 자, 강의를 시작할 때 줄이기 위해서 일단 시작하면서 사로잡아야 돼.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앞에 앉아 계신데 이 넓은 공간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다 오라 그럽니다. 앞으로. 눈이 안 마주치거든요. 그러면 잡아 놓을 수가 없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아이 컨택으로 시작하라라는 겁니다. 무조건 처음 시작은. 오늘은 제가 바로 강의에 들어갔지만 초기 아이스 브레이킹 이런 거 한 몇 분짜리라도 넣어가지고 한번 웃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 적극 권합니다. 하는 거 안 하는 건 굉장히 차이가 많다. 시작하면서 딱 들어와가지고 잘 나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이크 잘 나옵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사전에 다 준비하고 해놨어야 될 일 하지 마시라 라는 거예요. 뻘쭘뻘쭘하기도 하고 하니까 들어와가지고 쓸데없는 짓 해요. 강의하는 사람이.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공유된 것도 사전에 얘기하지 마시라. 그냥 프로페셔널하게 하시라. 나는 강사다 라고 생각하고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지금 약간 조롱 오시고 하시잖아요. 제가 그런 거 묻지 않잖아요. 최악의 킬링 타임이에요. 사실은 이 시간이 교육하기가 킬링 타임이지만 제가 다 안 그래도 잠 오는데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배도 부르고 잠이 오실 텐데요.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이야기다. 쓸데없는 얘기. 차라리 그 유튜브에 춤추는 거 어떤 거 하나 틀어놓고 자 우리 춤 한번 추고 잠 깨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낫다. 라는 얘기 꼭 하시고 적절한 질문 활용하시는 것. 적절한 질문은 크게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강사가 해야 되는 질문 주로 어떤 걸까요? 나는 알지만 상대에게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기 위한 질문, 그죠? 이 질문도 교육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질문도. 그래서 이런 질문을 활용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1시간 정도의 세 꼭지 정도 준비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포인터에 연결되는 질문이 좋다. 그 다음에 학습자가 이게 중요해. 학습자한테 니는 모르지롱 이런 질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롱, 내 똑똑하지롱 이거 아니다. 그래서
답변할 수 있고 그래서 모두가 북돋우고 칭찬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좋다. 그 다음에 주관식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주관식 질문할 때는 주관식 질문하고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생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이제 그런 질문을 이제 뜬금없이 하고 바로 갖다 대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되겠죠? 이런 거는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 그죠? 여러분 1분만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줘야 돼.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그렇게 모두를 긴장시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 여러분 고통 제가 쪼임을 그만하고 이번엔 1열에 앞에서 두 번째 줄에서 제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은 해방이 되죠. 해방이 되면서 이게 쥐락펴락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다 집중력을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질문 활용하기를 질문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이는가도 같이 결합해야 되고 이런 얘기예요. 다양한 강조 방법들인데 이런 거죠. 높여가지고 강조하는 게 있고 낮춰가지고 강조하는 게 있고 속도를 늦춰서 강조하는 게 있고 그죠? 다양하게 모음을 길게 늘려서 잠시 멈춤을 통해 다양하게 있습니다. 제가 그냥 높임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또는 증거 나는을 강조할 수도 있어요.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는 것과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많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낮춤도 고성으로 텐션 업되가 하다가 그런데 말이죠. 나는 이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TV 누구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다 기법들이에요. 기법들이. 그 다음에 속도를 늦춰서 말하는 거. 대화의 목적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입니다. 강조되죠? 그 다음에 모음을 길게 넣는 거. 그가 던진 공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잠시 멈춤. 특히 강조할 때 잘 쓰면 좋습니다.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다르죠?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다릅니다. 이것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하시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행동하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강조 방법을 활용하셔도 된다. 장황한 마무리는 금지하시는 게 좋다. 특히 마무리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한 발언이나 내용에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보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주관적인 자기 완성 욕구라고 그래. 이거 하시지 마시라. 딱 포기하셔야 됩니다. 심플하게 마무리하시는 게 좋다. 강사법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목소리. 가장 중요하다 그러죠. 감정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하다 그럽니다. 중요하니까 목소리를 틔우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단전호흡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목소리. 그래서 여기에 그냥 손가락 하나 대셔도 돼. 손가락 하나 대시고 평소에 하시래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강의가 날짜가 확정되면 평소에 특히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쓰지 않으시던 동지들은 여러분 이렇게 돼요. 그렇게 하면 전달이 안 됩니다. 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기가 할 수 있는 밑에서부터 이 연습을 하루 정도는 꼭 하시라. 하루 정도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 차이가 엄청 많다. 스스로 해보면 자기 변화를 느껴요. 그래서 이거 꼭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요. 발음도 하여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위스에서 온 스미스 씨 이야기. 이 아나운서들이 그런 연습 하잖아요. 뭐 강낭콩 자시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발음이 제가 지난번에는 아주 재미난다고 생각해 사례를 얘기했는데 그게 약간 인권적 문제가 있어서 뺐는데 여러분 누구나 가슴에 상처 하나쯤은 있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누구나 가슴에 상처 하나쯤은 있어요. 라는 말이 막 뭉개듯이 발언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누구나 가슴에 3,000원쯤 있어요. 이렇게 들려요. 누구나 가슴에 3,000원쯤 있어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음도 전달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 새싹을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최고 밑에 줄 한번 읽어 보실래요?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밤는이죠. 밤는. 이거 많이 틀립니다. 예, 밤는입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발음에서. 자, 몸짓. 몸짓. 말하는 내용이 어느 정도 기억되는가. 그죠? 그 다음에 말하는 방식. 방식이 어떻게, 제가 어조를 낮추고 이런 거. 방식이 어떻게 기억되는가. 몸짓이 어떻게 기억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몸짓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예. 압도적으로. 이런 것도 몸짓이죠. 예. 예. 그래서 55%나 돼. 그래서 몸짓도 강사는 대단히 중요하다. 앞에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 아니다. 강조할 때는 몸도 다 활용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옆에 이 내용들은 제가 PPT 드릴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갖고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태도와 자세 중요하죠. 제가 여기 앞에서 가지고 이렇게 짝다리 짚고 그죠? 예.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뽐내는 자세, 그 다음에 자신 없는 자세, 불안정한 자세, 대표적으로 이 집중력을 흐트리고 강사에 대한 신뢰를 낮추게 하는 이러한 태도와 자세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모를 건 없잖아요. 모를 건 없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 강의를 들어봐도 그렇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면 눈빛이더라고요. 눈빛. 근데 이게 사람을 보지를 못해. 앞에 강사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가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보시라. 처음에 사실은 앞에서 가지고 많이 안 하신 동지들은 긴장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잘 보이지를 않아요. 머리에 잊어버리지도 않아야 되고, 막 그렇잖아. 근데 조금만 하시다 보면 푹 믿고, 모르는 거 있으면 그냥 내 모르니까 그 뭐였죠? 물어도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낫지. 내가 100%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눈도 안 맞추고 이게 더 안 좋은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태도와 자세도 나중에 한번 확인하시고 꼭 정리하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상대하는가? 사람을 상대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강사든 교육가든 조직가든 그죠? 위원장이든 총장이든 모든 사람은 간부입니다. 간부인데 간부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처음이자 끝은 뭐다? 결국 사람을 잘 아는 거예요.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자 강사가 사람을 깊이 연구하고 깊이 바라보지 않고는 절대 좋은 강의 할 수 없다. 이걸 꼭 명심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사람은 어떤 존재냐라고 했을 때 AI를 개발하고 그죠? AI하고 대화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넘어서 개하고도 소통하고 공감하는 존재잖아. 사람이란 존재는 정말 무궁무진한 뭔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고 연구하지 않고 절대 제가 앞에 쭉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잘 준비한다고 해서 기능자 이상의 훌륭한 교육활동가로서 역할하기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강조드리면서 열심히 물밑에서 노력하셔가지고 우아한 백조 같은 강사로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